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 나인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재미있는 소식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더 포링 컴퍼니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혹시 이 회사 들어보셨어요? 테슬라나 스페이스X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보링 컴퍼니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말 그대로 땅을 뚫는 회사예요. 터널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냥 평범한 터널이 아니라 미래형 교통 시스템을 위한 터널을 만들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유니버설 올랜도 리조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요.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엄청나게 큰 테마파크예요. 디즈니월드랑 양대산맥을 이루는 곳이죠. 해리포터 테마파크로 엄청 유명하고요. 근데 이 유니버설이 최근에 새로운 파크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름이 유니버설 에픽 유니버스라고 에픽 유니버스예요. 진짜 말 그대로 에픽하게 큰 새로운 테마파크를 지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기존 유니버설 올랜도 리조트의 북쪽 캠퍼스와 이 새로운 에픽 유니버스가 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동하기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곳을 연결할 교통수단이 필요했던 거고요. 바로 여기서 보링 컴퍼니가 등장한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2월 11일에요. 이번 주 화요일이죠. 싱글 크릭 트랜시트 앤드 유틸리티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디스트릭트라는 긴 이름의 단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올랜도 지역의 교통이랑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지역개발구역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유니버설 올랜도 교통 프로젝트에 누구한테 맡길 건지 순위를 매겼는데요. 보링 컴퍼니가 1위 입찰자로 선정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거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현지 언론사들이 평가 문서를 입수했어요. Attraction Insight라는 매체에서 이 내용을 보도했고요. 이 문서들을 보니까 이전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엄청나게 구체적인 정보들이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들어있었는지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일단 터널 구조부터 봅시다. 이 프로젝트는 트윈 터널 방식이에요. 뭐냐면요. 터널을 2개 만드는 건데 각 방향마다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버설 본 캠퍼스에서 에픽 유니버스로 가는 터널 하나, 반대로 에픽 유니버스에서 본 캠퍼스로 오는 터널 하나, 이렇게 양방향 터널을 따로따로 만든다는 거죠. 이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거든요. 그리고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문서에 보면요. 허가랑 설계 그리고 실제 건설까지 다 합쳐서 대략 1년 반 정도 걸릴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허가와 승인을 받는 즉시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 절차가 빨리빨리 통과되면 1년 반 만에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만들 수 있냐?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나와요. 보링 컴퍼니는 여러 대의 터널 보링 머신을 동시에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터널 보링 머신이 뭐냐면요. 땅을 뚫는 거대한 기계예요. 영화에서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앞에 큰 드릴 같은 게 달려있고 빙글빙글 돌면서 땅을 파는 그 엄청나게 큰 기계예요. 이걸 여러 대 동시에 돌리면 공사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죠? 그리고 공사하는 동안에 임시 지원 시설도 설치한다고 하네요.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면요. 먹스토리지 피트, 그러니까 땅 파면서 나온 흙이랑 돌 같은 걸 임시로 쌓아두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랑요. 빗물 처리 시스템도 만든다고 해요. 왜냐하면 플로리다는 비가 엄청 많이 오는 지역이거든요. 특히 여름에는 거의 매일같이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에요. 자, 이제 사람 얘기를 해볼게요. 이 프로젝트에 누가 투입되냐면요. 입찰 문서에 8명의 내부 전문가 명단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터널 엔지니어들이 있고요. 구조 엔지니어들도 있고요. 그리고 터널 보링 머신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직접 담당하는 핵심 멤버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만으로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청업체들이 필요한데요. 문서에 보면 6개의 하청업체를 쓴다고 나와 있어요. 이 업체들이 뭘 하냐면요. 소방 안전 시스템 설치하는 회사가 있고요. 통신 시스템 구축하는 회사도 있고요. 토양 처리하는 회사, 그리고 콘크리트 공사하는 회사들이 참여한다고 해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모이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보링 컴퍼니가 직접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적으로 제작된 터널 굴착 장비와 인력을 즉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업체한테 장비를 빌릴 필요 없이 자기네가 직접 만든 장비가 이미 있고 그걸 당장 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허가랑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 넘치는 발언이죠. 자, 이제 운영 방식을 볼게요. 여기가 진짜 핵심인데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라스베이거스 루프 모델을 따라간대요. 라스베이거스 루프가 뭐냐면요. 보링 컴퍼니가 라스베이거스에 이미 만들어서 운영 중인 지하터널 교통 시스템이에요. 여기서는 테슬라 차량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거든요. 그런데 일반 버스나 지하철처럼 정해진 노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요.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고정된 경로를 도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차량을 보내는 방식이에요. 제안서에서는 이걸 온디맨드 급행 교통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승객이 필요할 때 요청하면 그때그때 차량이 출발하는 거예요. 우버나 택시 부르는 것처럼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똑똑한 부분이 뭐냐면요. 용량을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차량을 많이 투입하고 한 시간에는 적게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엄청 효율적이잖아요. 테마파크는 특히 시간대별로 인파의 변동이 심하거든요. 아침에 문 열 때랑 저녁에 불꽃놀이 보고 나갈 때 사람이 확 몰리는데 그때만 집중적으로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게 또 재미있어요. 역사를 지하에 만들 수도 있고 지상에 만들 수도 있대요. 지상에 만들면요. 경사로를 통해서 터널로 내려가는 방식이고요. 이게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어디에 역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인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또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문서에 라보번 얘기가 나와요. 로보벤이요. 이게 뭐냐면요. 테슬라에서 개발 중인 자율주행 승합차 같은 건데요. 승객이랑 화물을 동시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차량이에요. 제안서에서는 이 로보벤을 나중에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반 테슬라 차량으로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로보벤이 상용화되면 그것도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올랜도 터널의 구체적인 수송 용량, 그러니까 하루에 몇 명을 실어 나를 수 있는지, 차량이 몇 대나 투입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수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아마 계약 협상 과정에서 더 구체화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좀 심각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 프로젝트에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플로리다의 지질학적 특성이에요. 제안서에서도 이 시스템이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쉽게 통합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어요. 왜 이게 문제냐면요. 중부 플로리다는 정말 독특한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지하 수위가 엄청 높아요. 땅을 조금만 파도 물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플로리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습지, 늪지대 이런 이미지잖아요. 실제로도 그래요. 그래서 터널 파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플로리다의 지반이 대부분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석회암이 뭐가 문제냐면요.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지하에 빈 공간들이 생기거든요. 동굴 같은 게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계속 침식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땅이 꺼지는 싱크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플로리다는 미국에서 싱크홀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 중 하나예요. 뉴스에서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갑자기 땅이 푹 꺼지면서 집이나 차가 빨려 들어가는 끔찍한 장면들요. 그래서 여기서 터널을 파는 건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다행히 보링 컴퍼니도 이걸 알고 있어요. 회사 측에서는 올랜도에 기반을 둔 지질공학 회사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이 회사가 토양 상태를 평가할 거래요. 그러니까 땅을 파기 전에 먼저 정밀 조사를 해서 어디가 안전한지, 어디가 위험한지 다 파악하겠다는 거죠. 현지 회사를 쓴다는 것도 스마트한 선택이에요. 왜냐면 플로리다 지질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플로리다에서 일하는 지질학자들이니까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성공하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이미 잘 작동하고 있지만 라스베이거스는 사막이잖아요. 땅이 건조하고 단단해요. 근데 플로리다는 정반대예요. 습하고 물이 많고 석회암 지대고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같은 시스템을 구현하는 건 기술적으로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요. 보링 컴퍼니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터널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다른 도시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습한 지역, 지하수가 많은 지역, 복잡한 지질 구조를 가진 지역들도 다 잠재적인 고객이 되는 거니까요. 유니버설 입장에서도 엄청난 이득이에요. 테마파크 방문객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동 시간이에요. 파크가 너무 넓어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걷다 보면 지치고 특히 플로리다 여름 더위 속에서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지하 터널로 시원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거 완전 게임 체인저예요. 게다가 이게 단순히 유니버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올랜도 전체가 관광 도시잖아요. 유니버설 말고도 디즈니월드, 시월드, 레고랜드 온갖 테마파크들이 다 모여 있어요. 만약에 이 터널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면 나중에는 다른 관광지들까지 연결될 수도 있는 거죠. 올랜도 전체가 지하터널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이동하잖아요. 주차장도 엄청나게 넓게 만들어야 하고 교통체증도 심하고 배기가스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전기차 기반의 지하 교통 시스템이 생기면 지상의 교통량이 줄어들고 주차 공간도 덜 필요하고 대기 오염도 줄어들 수 있어요.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허가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거예요. 환경 영향 평가도 받아야 하고 안전성 검증도 받아야 하고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얻어야 하죠. 특히 싱크홀 위험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용 문제도 있어요.
이 문서에서는 구체적인 공사 비용이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터널 공사는 원래 엄청 비싼 사업이거든요. 근데 보링 컴퍼니의 목표 자체가 터널 공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터널을 만들겠다는 게 이 회사의 존재 이유니까요. 사실 회사 이름부터가 재미있잖아요. The Boring Company 보링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볼 땅을 뚫는다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보링 지루하다는 뜻이에요. 일론 머스크의 유머죠. 우리는 지루한 회사가 아니라 땅을 뚫는 회사다라는 말장난이에요.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쭉 보면요. 2월 11일에 싱글 크릭 트랜스티 앤드 유틸리티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디스트릭트가 보링 컴퍼니를 1순위 입찰자로 선정했고요. 이제 계약 협상이 시작될 거예요. 트윈 터널 구조로 양방향 터널을 만들 계획이고요. 허가받으면 약 1년 반이면 완공할 수 있대요. 8명의 내부 전문가와 6개 하청업체가 투입되고요. 여러 대의 터널 보링 머신을 동시에 가동할 거예요. 운영 방식은 라스베이거스 루프처럼 테슬라 차량을 이용한 온디맨드 방식이고요. 나중에는 로보밴도 추가될 수 있어요. 가장 큰 걱정거리는 플로리다의 높은 지하 수위와 싱크홀 위험인데 현지 지질공학 회사를 고용해서 대응할 계획이에요. 이 프로젝트가 정말 현실화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온 정보만 봐도 엄청나게 야심찬 계획이라는 건 분명해요. 성공한다면 테마파크 교통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시도가 될 거고요. 보링 컴퍼니 입장에서도 다양한 환경에서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기대가 돼요. 올랜도 갈 때마다 파크사에 이동하는 게 정말 불편했거든요. 더운 날씨에 주차장 찾아 헤매고 차 타고 이동하고 또 주차하고 이런 게 없어진다면 정말 좋겠어요. 특히 가족 여행객들한테는 정말 큰 혜택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프로젝트 성공할 것 같나요? 아니면 플로리다 지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시면 재미있게 읽어볼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아이러브9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기술 소식들 계속 가져올 테니까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